자, 다음은 부등식인데요. x에 대한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뭐 이론적인 연습인데,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x끼리 모으고 x가 없는 것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럼 이 식은 ax-의 a제곱 플러스 1이고, x가 2항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x끼리 여기에 이렇게 모아서 두고, 나머지를 또 2항을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a 빼기 1 그리고 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게 되면 부등식에 관한 기본 이론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a 빼기 1이 좌우변에 있다고 나 이거를 이렇게 약분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걸 함부로 약분할 수 없는 상황이 a 빼기 1이 0이면 어떡할 거며, 그 다음은 a 빼기 1이 부호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각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a 빼기 1이 0인 경우죠. 그죠? 그럼 얘가 0이니까 이쪽도 0, 이쪽도 0. 어차피 0 곱하기 x는 0이고 0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모순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a 빼기 1이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a 빼기 1로 좌우를 나누면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세 번째는 a 빼기 1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를 a 빼기 1로 나누면 나누어는 지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한 이것들이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써보라는 거고, 이건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좌우를 부등식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고 이거를 막 나누지 말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거의 해가 x가 1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이런 거는 중요하죠. 실전에도 매우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풀었을 때 요거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찾아가 보면, 일단 이거는 이제 x하고 x가 없는 향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 상황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려면 좌우를 누구로 나누겠어요? 이 a 플러스 얼마? 2b로 좌우를 나누자 그랬죠. 근데 그 결과 이와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방향을 틀어버렸죠. 따라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a 플러스 2b가 뭐다? 음수다라는 사실을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일단 요거를 a 플러스 2b로 좌우를 나눕시다. 그러면 2a 플러스 b고 여기가 이렇게 a 플러스 2b로 나누어지고, 이게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근인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1이니까 2a 플러스 b는 얼마? a 플러스 2b이고, 이거를 이항을 하고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a는 b가 되겠죠? 둘이 같대요. 그것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3a가 음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은 힌트는 a, b가 같으며 이 모두 다 음수예요. 자, 이제 더 이상 힌트는 없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2a 빼기 b인데 b랑 a가 같다고 했으니까 대입하고, 이쪽도 a 빼기 2에 b 대신에 a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ax고 이쪽은 마이너스 a죠. 자, 여기에서 좌우를 누구로? a로 나누겠죠. 근데 여기서 a가 뭐다?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좌우를 a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죠. 따라서 x고 요거를 a로 나누면 마 1인데, 중요한 것은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x가 마 1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학교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에서 좌우로 나눈 이 친구가 음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부호 관계를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근의 얼마다에서부터 미지수의 관계 추가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니까 꼭 좀 봐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거는 뭐예요? 절대값을 수반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방정식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절대값 기호를 다루는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뭐야?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안이 양이면 절대값이 사라지고 이 안이 음이면 마이너스를 남기고 사라져. 요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이 절대값 기호를 뭐 한다? 제거를 시켜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려면 결국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A의 뭐예요? 부호가 명확해지도록 뭐 한다? 범위를 잡자. 요거만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절대값 한 개밖에 없고요. 절대값 기호 안에 x 플러스 1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놈이 양인지 음인지의 경계는 0이죠. 따라서 x 이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마 1보다 클 때, x가 마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절대값은 범위를 나눌 때 이 등호를 어디다 붙인다? 아무데나 붙이면 돼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든. 자, 이렇게 x가 마 1보다 크면 이 친구는 뭐 간단하죠.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간단한 1차식이니까 이걸 풀으시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풀 때 애초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풀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4보다 어때요? 작은 범위다? 이거 모순이죠. 그죠? 이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지가 않죠. 이건 모순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답이 없어요. 다음 두 번째, x가 이제 마일보다 작을 때,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이건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끼리 모으고 상수끼리 모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이고 3x가 되니까 이걸 풀으시면 x가 마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x가 마1보다 작은 범위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을 하죠. 따라서 이것만 우리가 해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값은 다 비슷해요. 범위를 잘 잡아서 이렇게 절대값을 제거시키고, 다만 중요한 건 이게 답이 나왔다고 그냥 답이 아니고, 그쵸? 요 범위들을 고려를 해서 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다 봐가면서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 두 개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x는 0도 한번 끼이고 또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 2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위에 0하고 2를 표현을 해보면 0하고 2에 의해서 얘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을 끊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x가 누구?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얼마? 0하고 x하고 2 사이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x가 2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번을 끊어야 되고, 누차 강조하지만 등호는 아무 데나 붙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 안 붙여 여기 붙여도 되고, 뭐 여기 안 붙여 여기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절대값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찾아도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적당한 수를 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0보다 작은 범위의 거를 넣으라고 막 마이너스 2.7 이런 희한한 숫자 넣지 말고 마이너스 1 이런 거 좋잖아요. 여기 대입해 보세요. 그럼 요 안에 게 음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음이죠. 그래서 둘 다 음이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냥 논리적으로 x가 0보다 작으면 요 놈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사라지고, 거기서 2를 빼니까 더 음수죠. 따라서 얘도 마이너스 달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x 플러스 5가 되니까
요거를 x끼리 상수끼리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누차 강조하지만 요 범위 하에서 푸른 답이 이거니까 이것만 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한도 없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x가 누구?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막음을 해주셔야지만, 요까지를 다 써야지만 요 범위 안에서의 근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0하고 2 사이예요. 논리적으로 0하고 2 사이면 절대값 x는 양수고 거기서 2를 빼면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겠네. 그리고 이쪽은 x 플러스 5죠. 따라서 이걸 풀으시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는 딱 요거밖에 없잖아. 0하고 2 사이일 때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대. 요 범위를 지켜야 되니까 답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큰데 요건 0하고 2 사이에서만 풀기로 했으니까 답은 딱 저 범위만 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0하고 2.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세 번째가 이제 x가 2보다 크니까 당연히 둘 다 이렇게 플러스라서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2x-2고 x 플러스 5가 되니까 이걸 풀으시면 x가 얼마? 7보다 작다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요 범위에서 우리가 푸른 답이 이거니까 실제 답은 x가 2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기서 둘,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요걸 가만히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이하인데 여기 0이랑 어떻게 돼요? 여기 0이랑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2랑 여기 2랑 이렇게 붙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붙지는 않지만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이거를 쭉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에서 x가 얼마? 0인데 연결되고 2인데 연결되어서 7. 요것이 정답이 됩니다. 정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절대값 안이 부호를 명확하게 해주는, 즉 다른 말로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것을 경계로 해서 범위를 다 이렇게 끊고 그 범위 안에서 이 절대값 안에 게 양인지 음인지 고민해서 절대값 제거하고 풀고,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마지막에 근이 나왔을 때 이 범위들을 고려를 해서 근이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또는 되더라도 이렇게 개입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풀어서 익히시면 앞으로 절대값 문제 절대 두렵지 않아요. 자, 다음 또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풀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유제보다 이 절대값 문제는 뭐 둘 다 한 개짜리고 평이한데 이런 게 왜 나왔느냐 하면 요거 일일이 범위를 나누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런 거를 풀 때 범위 나누지 말라 그랬어. 요거는 그냥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야. 이렇게 외워서 바로 풀으라고 했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즉 여기 2x 플러스 3이 7보다 작으면 뭐 이거를 기준이 어떻게 돼? 안에 부호를 가르는 기준이 이건데 이걸로 뭐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절대값이 여기 하나고 이렇게 통으로 있는 거는 그냥 바로 2x 플러스 3이 어떻게 된다? 7보다 작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한 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에다가 3을 빼면 마이너스 10, 2x 4가 되겠고요. 이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 2. 그래서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빼라. 이런 거 연습해보라. 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하나가 5 이상이면 이거 뭐 경계가 2니까 x 이퀄 2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이런 짓 하지 마.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르지 말고 그냥 바로 한 방에 x 빼기 2가 5보다 크거나 또는 x 빼기 2가 누구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그렇잖아요. 절대값이 5보다 크면 진짜로 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5보다 크죠. 따라서 우리의 답은 요거를 풀면 넘기면 7 또는
넘기면 x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두 개를 뺀다. 요거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안이 어떻게 생겼든 얼마나 복잡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통으로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문제는 이런 부등식도 방정식도 모두 굳이 나누지 않고 바로 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넣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없죠. 이거는 뭐예요? 각각을 풀어서 공통을 찾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에 공통 범위를 찾을 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는 것을 연습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 3보다 넘기면 얼마입니까? 2x가 크다이니까 이걸 풀면 2분의 3보다 x가 크고, 두 번째도 이렇게 x끼리 모으고 상수끼리 모으죠. 그러면은 이거를 풀면 x가 얼마? 2보다 작다죠.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물론 이게 딱 봐도 암산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x축을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 그래서 이거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들어가고 2보다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은 여기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이고 2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정말 어려운 거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요 그림 꼭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스킵하고 이 세 번째 거만 잠깐 보면 이렇게 연속되게 부등호가 있는 거 어떻게 푼다라고 배웠어요. 나누죠. 첫 번째가 요거 풀고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요거 풀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2x 빼기 1이고 x 플러스 1을 한번 풀고, 이쪽은 x 플러스 1이고 3x 플러스 7 이렇게 푸는 거죠. 요거를 풀으시면 x가 2보다 작고, 요걸 풀으시면 마이너스 6이고 이쪽은 2x니까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죠? 이 둘의 공통은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죠. 물론 쉬워서 이거 정도는 암산이 되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공통이 여기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2. 물론 실제로 이거 풀 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좀 틀렸다. 여기 등호가 없는데 내가 등호를 넣었네. 그쵸? 그냥 빠르게 풀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양해 좀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빵꾸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어요?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